안녕하세요. 시장 흐름. 지난주 후반부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미증시의 방향성이라고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주말 미장은 고용지표와 다수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를 한다는 소식에 하락을 하는 모습이죠. 근데 이런 거 다 모르는 거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죠. 지금 이놈들도 위로 갈 모멘텀은 별로 없고 그렇다고 아래로 내려가자니 막대한 돈을 풀고 있고 또 글로벌 자금이 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 계속해서 미증시로 쏠리고 있기에 잘 빠지지도 않고 있다. 즉 위아래 꽉 막힌 고구마 장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성은 나올 것이기에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이놈들이 수렴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배고픈 사모펀드의 베팅으로 일부 섹터 종목들이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이미 많이 올라있는 놈들에 대해서는 설거지를 조심해야 한다고 했고 바닥에서 새롭게 움직이는 놈들로 집중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작년 하반기 내내 강조드렸던 대박 농사를 위해서 밭갈이를 하고 씨앗을 잘 뿌려야 하는 건데 지금은 밭갈이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으니 씨앗을 부지런히 뿌려야 하는 시점임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 했습니다. 해서 이번 주도 전략은 변한 거 없고요. 미증시의 방향성을 잘 지켜보고 확인하고 추가 조정이 나올 때 우리는 어디서 잘 사모을까만 고민하고 미장이 빠진다 해서 이에 우리도 빠진다 해서 겁먹고 도망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아래 나스닥 코스피 차트를 보시고 향후 흐름을 이해하십시오. 나스닥 일봉 지난번 보여드린 차트 그대로 다시 보여드리는 건데요. 수렴하고 있는데 방향성이 어디로 나오는지만 보면 되는 겁니다. 이번 주에 방향성이 나올지 아님 다음 주에 나올지는 모르지만 거의 임박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나스닥 일봉이 동그라미 부분을 보시면 주말에 음봉이 나왔는데 102,061선이 수렴되어 있는데 이걸 음봉으로 동시하향 돌파를 했죠. 이 동시하향 돌파가 중요한 겁니다. 암튼 주말의 모습은 좋지는 않은 모습이라 이번 주 잘 지켜봐야 합니다. 코스피 일봉 코스피는 전저점을 기준으로 이중바닥 내지 쌍바닥을 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가야 한다고 강조드리고 있죠. 기술적으로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위 굵은 검은색이 바닥에서 우상향하고 있는데 이게 상승 N자형 패턴으로 간다는 뜻인데 다만 위 작은 동그라미 1번처럼 작은 조정을 받고 갈 것이냐 2번처럼 좀 더 내려와서 갈 것이냐 아니면 3번처럼 전저점 부근까지 내려왔다 갈 것이냐만 보면 되는 건데요. 이건 철저하게 미증시에 달린 거고요. 해서 미장을 지켜보고 대응하면 되는 것이고 현재까지 흐름으로는 2400p 전후 이하로 내려오면 아주 좋은 절호의 기회라는 것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위 시황을 보시면 향후 흐름은 결국엔 지수는 이중바닥 내지 쌍바닥을 만들고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뜻이고 미장이 좀 더 많이 빠져줘서 이에 우리도 2400p 이하로 내려오면 아주 좋은 절호의 기회란 뜻입니다. 미장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상황에선 관세 전쟁을 하고 있기에 먼저 꼬라박을 가능성은 적기에 고구마 장세가 더 유지될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가 있고요. 언제 버블이 터지고 제대로 된 조정이 올지는 지켜보면서 대응하면 된다. 단 올해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큰 조정이 온다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우리 시장은 특히 사모펀드의 베팅으로 인해서 섹터 종목들이 일부 극소수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들은 죄다 이미 많이 올라있는 놈들인데 더 치고 가는 모습임을 알 수가 있죠. 즉 더 위에서 팔아먹으려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 호흡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반도체는 3점만 보면 된다고 했죠. 이재용이 무죄가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위기를 벗어나려는 행보를 취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주 후반에는 제가 누구보다 먼저 강조드렸던 온디바이스 AI가 애기가 나오고 있죠. 소부장에서 가온 칩스 등이 움직이긴 하지만 이들은 장에 따라서 언제든 변동성이 나올 수 있으니 일단은 3전을 무조건 이 가격대에서는 사서 가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지금 주식 투자로 돈 벌려고 하면서 우리 증시에서 가장 싸고 안전하고 망할 리 없고 무조건 먹을 수 있는 3전을 보유 안 하고 수익 내보겠다고 하는 건 정말 바보천치임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자동차도 좋지만 이제 관세 공격이 본격화되고 있어 당연은 영향을 받을 것이고요. 또 올해는 완성차보다는 모멘텀이 많고 지배구조 이슈 밸류업이 장착이 된 부품주를 잘 보셔야 한다고 했고요. 또 GM 밸류체인주를 잘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음식료는 가격 전가율이 가장 뛰어난 장점이라고 했는데 드디어 가격을 인상하고 있죠. 수출 잘하고 있고 내수 폭망부는 거의 반영이 돼가고 있고 미 공장이 대부분 있기에 관세에서도 대응을 잘 할 것이고요. 단 곡물가에 따라서 종목 선별을 잘해야 한다는 것 아셔야 하고 또 정부에서 물가 오르니 또 제어를 하려고 하지만 언제까지 기업들 옥죄한다고 시대가 변했는데 기업들이 말 들을 것도 아니고요.
또 핵심은 수출 성장, K푸드의 여전한 성장성이라고 했습니다. 조선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대장인 HD현대중공업이 잘 버티고는 있지만 위로 더 갈 모멘텀이 있나요? 다 알고 있는 내용들 아닌가요? 단지 수급에 의한 등락일 뿐인 겁니다. 방산도 현대로템이 급등을 해서 다른 놈들도 좀 연동이 되는 것뿐이지 별거 없죠. 또 로템은 왜 급등을 했는지 정보를 알려드렸고요. 트럼프가 되면 각자 도생이니 군비 확장에 난리가 날 것이고 그래서 우리 것을 더 사야 한다고 해서 더 갈 거라고 지금도 떠들고 있는데요. 이거 다 반영이 된 거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막대한 돈벌이는 유럽, 미국 놈들이 지들이 안 먹고 우리한테 줄 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해서 독일도 산업을 다시 가동하고 있고 또 당장에 전쟁이 날 거 아니면 미국 거를 살 것이고 미국 놈들도 지들 거 사라고 할 거다 했습니다. 수년간 충분히 반영이 되고 올랐기에 지금부터는 멀리 봐야 하는 거다 했습니다. 전력기기도 마소, 구글, 아마존 등이 실적이 좋지가 않죠. 또 딥시크 이슈로 인해서 전력 소비에 대한 부분도 이의가 제기되고 있고요. 이런데 지금까지 전망하고 있는 대로 막대한 자금이 투입이 될까요?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말입니다. 해서 미 전력주들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고 했고요. 우리는 단지 쏠림으로 좀 더 가고 버티고 있을 뿐인데 언제고 후 갈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둬야 한다 했습니다. 원전도 전력기기와 동일한 관점에서 봐야 하는 거죠. 해서 지금은 손대는 거 아니고 충분히 빠질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제약주는 삼바가 신고가를 내면서 시총 3위까지 오르는 모습이죠. 죄도 벗었겠다. 그룹의 주력 중 하나도 키울 가능성이 높고 CDMO 수주도 늘어 날 것이고요. 해서 조정 시에는 잘 봐야 하고요. 다만 트럼프가 CDMO에서도 미국으로 끌고 오려는 의지가 있어 제약주는 다른 놈들도 싸지면 매수할 만하지만 좀 더 추이를 보는 게 좋겠다라는 것 아시면 됩니다. 화장품은 11N 12월에 대부분 반등이 나오면서 바닥을 치나 했지만 다시 빠지고 있죠. 수출 성장은 여전히 좋지만 지금 주가들은 여전히 비싸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ODM주를 보셔야 하고 또 더 빠져야 하니 지금은 기다려야 한다 했습니다. 관세에서 자유롭다면서 엔터 기획사가 움직이긴 하지만 아직은 기대감이죠. BTS, 불핑등이 다시 나온다라는 기대감과 관세 전쟁을 피할 수 있다는 기대감 해서 조정 시에는 잘 봐야 하지만 따라갈 건 없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게임도 잘 봐야 하는데요. 여전히 애매하고 강력한 모멘텀이 없기에 지금은 추이 관찰 정도가 맞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빅시크 이슈 저비용 보효율이 부각이 되면서 네카오가 급등을 하긴 했지만 역시 이놈들도 기대감이죠. 지금은 해서 따라가는 거 아시고 충분히 조정을 받았을 때 보는 거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초대형주들은 절대 한 방에 날아가고 하지 않습니다. 매우 전쟁 종전 기대감으로 재건주들이 강세가 나왔는데요. 전진 로봇 건설이 대장주로 나서고 있지만 언제든 변수 변동성이 나올 수 있으니 막 따라가는 건 아니라고 했죠. 신호를 정확히 잡아서 드렸으니 다들 잘 사셨을 건데요. 암튼 이번 주도 장영향으로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기대감에 쉽게 죽지는 않을 것이고 조정 시에는 여전히 노려야 한다는 것 아시면 됩니다. 바이오 플랫폼주 알터젠, 리가캠, 보로노이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사실 엘로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이건 언제 될지 모르는 거고 이보다는 코닥 지수 상승에 당연히 시총 상위인 이놈들을 올리는 건 당연한 거죠. 해서 향후에도 조정이 나오면 다시 갈 가능성이 높아서 잘 봐야 하지만 추격하고 할 건 아니고요. 조정 시에는 적당하게 단타든 초단타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릭스가 엘로우가 나오면서 주초는 기대감에 이들이 좀 더 움직일 수도 있지만 언제든 장 영향으로 변동성도 나올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염두에 두면서 가야 하는 겁니다. 유리기판도 브로드컴형 대형 수주를 삼성전기가 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진작에 알려드렸죠. 이 애기들도 사신 분들은 다들 수익일 거고요. 다른 필옵틱스 등은 이제는 따라가는 거 아님을 아시면 됩니다. 온디바이스 AI는 주말에 가온 칩스를 중심으로 제주 반도체 등이 강세가 나왔는데요. 역시 따라갈 건 없고요. 조정 시에 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AI 헬스케어도 우리는 루닛, 보로노이 빼고는 사실상 없다고 했죠. 일부 부실이 잡주들이 테마로 움직일 뿐이니 굳이 손댈 거 없는 겁니다. 괜히 추격했다가 당하기만 합니다. 로봇주도 주말에도 한 번 더 배팅이 나오고 있지만 손대는 거 당연히 아니겠죠. 제 전략과 추천주 밖은 지옥 불구덩이임을 아시고 잘 따라서 하셨으면 합니다. 월 1000만원 수익 올리기